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넷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보성과 목포를 잇는 전남 남해선 철도가 오는 9월 말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도 교통망에서 소외됐던 서남권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김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성과 목포를 잇는 전남 남해선 철도가 개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도 교통망에서 소외됐던 전남 서남권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전남 남해선은 목포 임성에서 보성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지난 2002년 처음 추진된 이후 20년 넘게 이어져 온 대규모 국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조 6,459억 원이 투입됐으며 여객은 물론 화물 운송까지 가능한 복합 철도 노선으로 구축됐습니다. 기존의 목포에서 보성 구간은 광주를 경유해야 해서 2시간 16분이나 걸렸지만 전남 남해선 개통으로 이동 시간은 절반 이하인 1시간 3분으로 단축됩니다. 정차역이 생기는 영암, 해남, 강진, 장흥 등 서남권 주민들도 이제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로서의 이동이 한결 쉬워집니다. 정식 개통을 앞두고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관계자들과 함께 시승열차에 탑승해 실제 운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전남도는 고령층과 교통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열차 운행 횟수 증편, 신설역 유인화 운영, 역산의 안내체계 정비 등도 국토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입니다. 목포에서 보성까지 남해안 철도라고 하는데요. 이 남해안 철도가 23년 만에 완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의 우여곡절이 많았다. 목포에서 보성까지 남해안 철도가 되면은 사실은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보성을 거쳐서 부산까지 연결되는 이 남해안 전체 철도하고 연결해서 목포 부산 간을 철도로서 여행할 수 있고 또 2시간 20분 때문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필요했겠어요? 전남 남해선은 오는 9월 말 정식 개통을 앞두고 현재 종합시험 운전이 진행 중입니다. 복지TV 뉴스 김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병원을 찾는 일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흥군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고정된 병원이 아닌 주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에 대해 김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흥군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을 위해 운영 중인 농촌 왕진버스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흥양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를 펼쳐 조합원 200여 명이 양방 진료와 치과, 안과 등 다양한 의료 혜택을 무료로 받았습니다. 농촌 왕진버스는 지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고흥군 관내 7개 농협이 순차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오랜만에 받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점검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농촌 왕진버스는 단순한 진료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자 발굴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녹동농협, 고흥농협, 두원농협이 운영을 마쳤으며 다음 달 12일에는 풍양농협이 왕진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 장흥에서 한여름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물축제가 곧 막을 올립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여름축제 제18회 정남진 장흥물축제가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탐진강 수변공원과 우드랜드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 프로그램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는 개막일 오후 1시 장흥군민회관에서 출발해 장흥시내를 지나 축제장으로 이어집니다. 음악과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거리 퍼레이드를 통해 축제의 열기를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축제의 백미로 꼽히는 지상 최대의 물싸움은 매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DJ 공연과 함께 펼쳐지는 본격적인 물의 향연 속에서 관광객들은 무더위를 날리는 시원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올해부터 틱톡 생중계를 도입해 해외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흥물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관광축제, 전라남도 우수축제로 선정됐으며 지난 해 행사에는 전국에서 67만 5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작년에 열렸던 제17회 정남진 장흥물축제는 약 649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좋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한 웰니스 관광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완도군이 해양치유관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8월엔 섬을 무대로 한 청년 교류 프로그램이 완도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김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완도군은 해양자원과 자연 속 치유의 가치를 결합한 해양치유관광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 초 열린 맨발 걷기 축제는 전국 각지에서 천여 명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축제가 열린 신지 명사십리는 맨발로 걷기 좋은 고운 모래길을 갖췄으며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변에만 주어지는 국제 인증 블루 플래그를 아시아 최초로 8년 연속 획득했습니다. 오는 8월에는 국내외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도 완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캠프는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의 슬로건인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를 주제로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섬의 날 국가기념행사가 열리는 완도 해변공원에도 참여해 다양한 교류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청년 참가자들은 보길도, 신지도, 고금도 등 주요 섬을 순회하며 해변 정화 활동과 섬 트레킹, 해산물 체험 등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걷고 치유하는 웰니스 관광지로서 완도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전남에서는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고 주민의 삶을 돌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남 각 지역의 간추린 소식 김채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전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전남형 청년 창업사관학교 추진에 나서 입교생으로 선정된 청년 창업가 133명과 함께 입교식을 개최했습니다. 전남형 청년 창업사관학교는 에너지, 우주항공, 바이오, 2차전지 등 지역 특화기술 분야 청년의 지역 정착형 창업 유도하기 위한 전남도의 역점 사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매월 10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2,400만 원의 창업기술 사업 합의를 지원되어 1:1 멘토링과 분야별 전문가 코칭 프로그램도 주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지역 미식문화의 가치를 조명하는 제10회 순천 미식대첩을 열고 공모와 심사를 거쳐 순천의 맛과 철학을 담은 10개 업소를 우수 음식점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순천 미식대첩은 개별화되고 소분화되는 식문화 트렌드에 맞춰 1인 한상 맛집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서대회 비빔밥을 선보인 남녘들의 구스보쌈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보성군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탄소 녹자골 보성 향토시장, 벌교 5일 전통시장, 벌교 매일시장 3곳에 쿨링보그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쿨링보그는 정수된 물을 미세한 안개 형태로 분사해 주변 온도를 섭씨 3도에서 5도가량 낮추는 시스템으로 시장을 찾는 주민과 상인들의 폭염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의 김채은이었습니다. 목포 북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발생한 화재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계류 중인 선박의 화재는 언제든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어 사전 점검과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남 사건집의 이단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깊은 밤 조용히 정박해 있던 어선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목포 북항에 정박해 있던 49톤급 어획물 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신고를 접수한 목포 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을 급파하고 민간 선박과 소방까지 합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불길은 무려 5시간 넘는 진화 작업 끝에 다음날 오전 5시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해양오염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조타실과 기관실 일부가 불에 타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기관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처럼 계류 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선박으로 불길이 번지며 대형 화재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승선 인원이 적거나 부재 중인 경우가 많아 화재 발견이 늦어지고 초기 대응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관실 전기 설비 점검, 연료 계통의 누유 확인, 그리고 작동 가능한 소화기 비치를 선박 화재 예방의 기본 수칙으로 강조합니다. 특히 여름철은 선박 화재가 잦은 만큼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 사건집의 이단비였습니다. 요즘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지역에서 다양한 배움을 찾으려는 교육 방식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성장하는 배움 여행의 트렌드에 대해 소개할 김선아 캐스터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여러분은 배움을 위해 떠난다 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많이들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올라가는 유학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오히려 그 반대인데요. 도시를 떠나 자연과 지역으로 내려가는 배움 여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 배움 여행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책을 읽으며 지식을 얻는 것보다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며 배우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빠르게 뭔가를 이뤄내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 자신만의 속도와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죠. 이들에게 배움은 더 이상 책상 앞에서만 이뤄지는 공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고 복잡한 도시의 삶을 잠시 멈추고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 그 속에서 배움을 얻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이들이 즐겨하는 제주 한 달 살기는 단순한 휴식보다도 로컬 문화와 직업을 체험하는 배움 여행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 바닷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해녀학교 체험을 비롯해 지역 장인에게 도예나 바리스타 기술들을 여행과 함께 배울 수 있는데요. 이런 흐름과 함께 제주시 한경면의 저지리밀센터는 카름스테이 석카름이라는 이름으로 농촌 유학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아이들이 책과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장기간 숙박할 수 있는 숙소로 리뉴얼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서는 전통 된장 담그기나 목공, 천연 염색 등 지역의 기술과 삶을 전수받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순 체험을 넘어 자연과 지역 안에서 살아보고 배우는 진짜 배움 여행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이렇듯 배움 여행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숲속에서 요가와 명상을 하며 마음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지역 마을에서 한 달을 지내며 로컬 사람들과 부대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이 모든 경험은 시험도 아니고 점수도 없지만 자아와 세계관을 키워주며 진짜 내 삶에 필요한 배움을 선물합니다. 성과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자체에서 큰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런 배움 여행이 트렌드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새로운 배움의 방식이 등장하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도시를 벗어나 진짜 나를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집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이미경 작가는 글자 한 획 한 획에 온 마음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붓끝에서 시작된 선 하나로 울림 있는 언어를 써내려가는 이미경 작가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글자에 감정을 담아내는 예술은 마음을 글로 전하는 깊은 힘을 가집니다. 캘리그라피는 손글씨를 넘어 획 하나하나에 감성과 이야기를 새겨넣는 표현의 예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미경 작가는 캘리그라피를 통해 마음을 섬세하게 나눕니다. 사람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과 일상의 풍경을 글씨에 녹여내어 누구나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표현으로 완성합니다. 언제나 그를 마주하는 이의 감정을 먼저 떠올리며 자연스럽고 따뜻한 흐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작가의 작품에는 계절의 색이 스며들고 그날의 공기와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레진아트 위에 자신의 감정을 적어넣고 한 줄의 문장에 시각적인 리듬을 더해 보는 이로 하여금 각자의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서로 다른 재료들이 조화를 이루며 작품은 더욱 깊고 풍성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글씨를 꼭 하나만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셨는데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 그냥 이제 써드려서 본인이 가지고 온 거를 써드렸는데 그게 이제 아버님께 드리는 그런 문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써드렸더니 앞에서 그렇게 막 우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지금도 보면 그분은 핸드폰 프사를 제 작품으로 다 도배를 해놓고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여러 분 계시다 보니까 글쓰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붓끝에서 시작된 이 표현은 레진, 잉크, 천 등 다양한 재료와 만나 우리 일상 속 예술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AI가 아직도 못하는 게 사람 손가락을 5개를 표현을 못한대요. 그리고 못하는 게 한글이래요. 그래서 한글을 쓰라고 하면 한글을 되게 이상하게 쓰고 이래요. 근데 그 캘리그라피는 감성을 실은 거기 때문에 정해진 룰이 딱 없어요. 그래서 꼭 여기에 이 글자를 넣어야 돼 이런 거를 프롬프트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AI가 하지 못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캘리그라피더라고요. 정말 AI가 딱 못하는 분야가 캘리그라피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분야가 그 블루오션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그쪽으로 계속 좀 더 글로벌하게 다른 외국인들도 저희 한글에 대한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보고 또 클래스를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한 글자 안에 녹아들 때 그 안에서 새로운 울림과 공감이 피어납니다. 그 울림은 우리 모두의 일상에 따스한 빛을 비추고 작가가 붓을 든 이유가 됩니다. 이미경 작가는 재료를 고정된 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유행과 계절, 흐름에 따라 재료는 자유롭게 바뀌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재료를 만나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합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접점에서 작가는 자신만의 감각과 표현을 확장해 갑니다. 정해진 형식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빛나는 균형과 조화입니다. 그 균형과 조화가
더 많은 작품 속에 피어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뜨거웠던 7월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더위로 지친 일상 속에서도 작은 기쁨이 피어나길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